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선무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엔지캠 생명과학 전일에 이어서 알아보게 될 것 같고요. 코드번호는 183490입니다.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미리 알려드리고요. 제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게 될 것 같고요. 전일에 이제 엔지캠 생명과학 리뷰를 했었는데 일단 어제 뭐 댓글 김나리 분께서 도대체 언제 오를까요? 기다리는데 지친다. 그리고 크롬 신기하네요. 이거 호재만 있긴 한데 주가가 강하게 하방받는 중. 그다음에 보유일 224일째 평단 13만 2천 원대. 손절하고 싶은데 기대감 있어서 아직 보유 중이네요. 아직도 마이너스 13%다. 그쵸. 약간 만약에 거의 본인 평단가까지는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13.4, 14점, 13점, 13만 4,700원까지 갔으니까 평단가까지는 갔는데 이때 이제 롯데지주 인수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아마 매도하기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광희 님이 이제 참고 잘 인내하셨다. 거의 다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으쌰으쌰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좋은 이슈죠. M&A 이런 거는 M&A 같은 경우에는 또 어느 회사에서 인수를 하느냐 이게 또 중요한데 어쨌든 우리나라 재계 업계 한 5위 정도 하는 게 이제 롯데그룹이고 거기서 한다라고 하니까 실제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 뭐 그냥 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 뭐 빅테크가 되었든 빅파마가 되었든 그런 회사들이나 아니면은 뭐 유명한 회사가 인수를 한다. 더 강하면 강할수록 좋긴 해요. 근데 어쨌든 롯데그룹도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이죠. 현재 롯데그룹도 큰 대기업 중에 하나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롯데그룹이 나름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올해를 제 도약 터닝 포인트로 그러니까 롯데그룹도 뭔가 성장성을 부여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 성장성을 부여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뭐 애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아시면 진짜 삼성전자가 1등이라고 하는 게 또 삼성그룹주가 주들이 항상 잘 나가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있죠. 삼성 SDI 있죠. 그 바이오 쪽이랑 배터리 쪽이랑 다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삼성물산, 삼성물산은 뭐 예전부터 최고였던 회사고 삼성 SDS는 아마 15년도 15년도에 상당히 그 시가총액이 높았던 회사입니다. 뭐 근데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고 SK 같은 경우에도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뭐 SK 바이오팜,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케미칼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 뭐죠? 네, SK 이노베이션도 있죠. SK 이노베이션. 근데 롯데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면 뭐 딱히 기억나는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롯데도 좀 급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근데 M&A 같은 경우 뭐 계약을 하려고 해도 뭐 한두 가지 여러분들 집을 구하려고 하든 아니면은 뭐 어떤 뭐 간단한 집 원룸을 구하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대기업이 이렇게 인수 M&A를 한다?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상당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한 달간 고생했어요. 한 달간. 네, 그것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커머스 시장 같은 경우에 네이버 쇼핑, 그 다음에 쿠팡, 네이버 쇼핑 쪽이 17%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쿠팡이 13%, 이베이 코리아가 12%인데 지금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롯데죠. 그래서 이것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이슈긴 하죠. 그걸로 인해서 또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들도 움직여주고 있고 틈틈이. 그래서 이베이 코리아를 비롯해 지금 중고시장 바이오 등을 새로운 공략지로 설정하고 공격 진용을 갖췄다. 그래서 롯데지주 이동호 대표이사는 최근 정기주주총회에서 올해 롯데는 그룹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새롭게 재도약하는 터닝포인트를 만들어내겠다라면서 각 사업의 전략적 의의와 시너지 창출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면서 지속 성장 가능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로 고도화하겠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롯데는 올해 성장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적 의식이 뚜렷하다.
현재 롯데는 그룹을 지탱하는 핵심 축인 유통이 흔들리며 수세에 몰린 상태다. 백화점, 마트, 면세점, 호텔 등 유통시장 전반적인 타격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롯데그룹 매출은 18년도 84조 원 규모에서 지난해 70조 원으로 줄었다. 신동빈 회장의 생존에 급급한 기업에는 미래가 없다라며 거듭 변화를 주문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쇼핑 흐름을 타고 쿠팡과 네이버의 덩치도 무시 못할 정도로 커졌다. 특히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 쿠팡이 100조 원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 롯데의 유통 1등 자존심에 상당히 타격을 안겼다. 그래서 현재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 지금 뛰어들고 있죠. 가장 큰 변수는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인데 현재 강희태 롯데쇼핑 대표는 주총에서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충분히 관심이 있다라면서 인수전 참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당초 이베이 코리아의 인수 유력 후보자로 롯데는 첫 손가락에 꼽혔지만 예비 입찰 전까지는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해왔다. 이 때문에 롯데가 인수전 참여부터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도 업계는 반반으로 점쳤다. 그러나 강 대표의 공식 발언으로 분위기가 반전이 되었다. 롯데가 올해 이커머스 시장의 본격적인 공략지로 설정하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시그널이어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간 이커머스 시장에서 존재감이 미미했지만 후발주자인 데다 빠른 대응이 필수인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적응도도 확연히 낮았다. 유통시장 최강자로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뼈아픈 지적도 많았다. 결국 롯데는 롯데온을 빠르게 성장시키는데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최고의 한 수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베이 코리아는 지난해 거래액은 20조 원으로 네이버 26조 이렇게 쿠팡이랑 어깨를 나란히 했는데 결국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는 순간 업계 선두권으로 단숨에 치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베이 코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결국에는 뭔가 성장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커머스라는 게 사실 코로나가 발생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정도로 성장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마트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쿠팡에서 뭐 장을 보고 이렇게 해먹는 시간이 많아졌죠. 그리고 롯데그룹이 또 하나의 공략지로 설정한 지점이 바이오다. 롯데는 스마트 모빌리티, 전기차 배터리 등 다양한 신규 사업 모델을 검토 중인데 그 중에서 바이오는 가장 유력한 후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알려진 대로 엔지캠 생명과학 지분 일부를 인수해 바이오 사업에 뛰어든다면 이는 롯데그룹이 만들어진 이래 73년 만에 첫 도전이다. 롯데는 엔지캠 생명과학의 최대 주주 지분 매입이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으로 지분을 확보해 2대 주주에 오르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바이오 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고 그룹의 축인 유통과 화학이 경기 파고에 민감한 만큼 바이오 부문이 이를 상쇄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엔지캠 생명과학은 글로벌 신약 개발 주목을 받는 업체다. 이렇게 주목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주목은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상당히 괜찮은 뉴스죠. 파이낸셜 뉴스에서 나왔는데, 얼마만큼, 근데 이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뭐, M&A 같은 경우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일을 하든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뭐 답답하시다라고 하면은 실제 급등주를 가면 되는 게 맞는 거고, 실제 바로 그날 수익을 줬어요. 근데 엔지캠 생명과학이 뭐 어느 순간 이제 결국엔 가봐야 아는 문제인 거고, 갈지 안 갈지는 아직까지 여러분들도 판단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진짜 흐름은 완벽해요. 흐름은 완벽한데 너무 완벽해서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흐름이 완벽하게 또 깨졌느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실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일단 여기 박스권은 좀 이탈이 나왔죠. 박스권을 지켜주고 가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실제 그렇다라고 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와 이거 추세 무너졌네 라고 생각을 할 것인가 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죠. 추세는 또 이런 식으로 어느 어떻게든 여기보다는 여기죠. 정확하게 보면 이런 흐름이죠. 살짝 이탈이 나와도 바로 또 회복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어떤 수렴적인 차트 흐름에 있어서는 수렴의 어떤 흐름이 발생이 되는지 좀 집중해서 보게 될 것 같고요. 저 역시도.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를 좀 상방으로 다시 한번 튼다라고 하면은 또 다시 한번 더 추세가 지속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상승을 해왔던 것처럼 네. 또 이런 식으로 근데 분명히 여기서 이제 수렴을 하는 거는 또 차트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매물대 영향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M&A가 롯데가 어떻게 또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매물대가 전혀 소용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M&A까지 들어간 관점에서 보게 되면 차트보다는 어느 정도 이런 어떻게 모멘텀이 형성이 되었고 그게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걸 조금 더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오늘 주봉이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랜만에 이제 음봉이 발생이 되었죠. 1, 2, 3, 4, 5, 주 동안 상승을 하고 오랜만에 음봉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또 현재 종가 같은 경우에는 딱 지켜줬어요. 나름대로 지켜줬습니다. 종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리면서 오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네,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무료 추천 종목, 네,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적혀 있죠. 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월 29일, 3월 26일, 네,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어제 거였군요. 네, 여기죠. 네. 네. 7시 4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고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KPS 현재가 16,9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7,400원, 손절가 16,4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종목이 나갔고요. 네,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